나는 돌멩이, 길가의 돌멩이, 늘 사람들의 발에 차이고 밟히지.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돼도 구르고 또 구른다, 밑바닥을 구른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나, 굴복하지 않는다. 밟을수록 자라는 살아있는 돌멩이,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언젠가 네가 나를 우러러볼 거야. I'll be a rock bottom to the top. 무시로 짓밟혀도 다시 살아나는 장소. 나는 돌멩이, 길가의 돌멩이, 늘 사람들의 발에 차이고 밟히지.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돼도 구르고 또 구른다, 밑바닥을 구른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나, 굴복하지 않는다. 밟을수록 자라는 살아있는 돌멩이,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쓰러지지 않나,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나는 돌멩이.
네, 자하 독설 데이트 짜왕 최한욱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 분위기가 완전히 또 일신이 됐죠. 제 배경 화면이 또 새로운 걸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뭐 강력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 이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화면이 완전히 정비가 됐고요. 여러분들에게 더 멋진 화면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지금 백드랍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매일 배경을 좀 바꿔가면서 제가 옷 잘 입기로 나름 유튜브에서 이제 정평이 나 있는데 옷을 이제 매일 새롭게 제가 입고 나와서 방송을 하듯이 이제 배경 화면까지 매일매일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눈요기를 하실 수 있도록 그 대한민국 이제 최고의 작가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아주 뭐 뛰어난 작가가 제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백드롭을 이제 새롭게 변모를 해서 이제 진짜 공중파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는 이런 분위기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 진보 유튜브 최고의 화면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벽해졌어요. 완벽해져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대선 모드로 들어가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대선 모드로 들어간다라는 게 이제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방송의 수준과 질을 높이고 그래서 대선에서 뭔가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 위해 이렇게 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화면도 이제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더 편안하게 방송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화면도 안정감이 있죠. 일주일 정도 제가 시스템 정비하느냐고 좀 화질이나 화면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했는데 어제 보니까 이제 딱 잡았어요. 어제 제가 방송을 보고 이제 밤에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제 화면이 딱 잡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손댈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짜증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깔끔하고 깨끗한 화면. 진보 유튜버 중에서 아니 진보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 합쳐도 지금 라이브로 생방송하는 곳 중에서는 가장 고화질로 지금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뭐 완벽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배경화면도 바꿔드리고 뭐 사실 이런 뭐 형식적인 문제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좋은 내용, 좋은 컨텐츠로 방송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옷만 번드르르하게 입고 나와가지고 헛소리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더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적 환경, 형식미를 제가 높여가는 것에 못지않게 컨텐츠의 수준, 질도 이제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정치평론, 본격 정치평론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최한욱 TV가 한마디로 원탑이 되겠다. 무슨 뭐 시청률이나 뭐 구독자 면에서는 뭐 원톱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요즘 또 시청률도 저조해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원톱으로 막 달려가다가 약간 제동이 걸린 상태이긴 한데 그러나 컨텐츠의 질 면에서는 어디 빠질 데가 없는 여러분들이 최한욱 TV 시청자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더 분발하고 노력을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방송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고 뭐 가끔 이제 슈퍼챗이나 후원을 해 주시는 것도 또 큰 도움이고 제가 뭐 펜션을 같이 운영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펜션을 정상화하는데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투자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큰 힘이 돼서 지금 이제 정상화의 길로 딱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방송도 안정이 되고 제가 뭐 구독자가 이제 4만 조금 넘는데 그 4만 조금 넘는 유튜브 채널 치고는 뭐 동접자 조회수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거의 뭐 비교할 채널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높은 시청률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큰 힘이 돼주신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거는 이제 좋은 방송 보내드리는 거. 방송쟁이가 방송 잘하면 되는 거죠. 평론가가 평론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헛소리 하지 않고, 구라치지 않고, 약 팔지 않고, 오직 정론 직필, 진실만을 추구하는 정통 정치 평론 방송으로 최한욱 TV
자리를 잡아가도록 할 테니까 제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설 데이트를요. 지금 일주일에 2회를 하고 있어요. 예, 독설 데이트 일주일에 2회를 하고 있고 뭐 나이트에 비교하면은 시청률은 좀 저조한 편인데 뭐 한 1000분 정도 이 정도 이제 방송을 보시는데 제가 대선 모드로 이제 들어가면서 독설 데이트 횟수를 좀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정도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격일로 월수금 월수금은 독설 데이트를 대선 때까지만 일단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실 때까지 또 대선 끝나면은요 대선이 지금 이번 주에 뭐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번 주에는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탄핵 심판 결과가 이번 주 한 뭐 20일, 21일 뭐 이때쯤에 탄핵 심판 결과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선이 이제 5월 한 셋째 주경에 대선을 치르게 될 텐데 대선 때까지는 독설 데이트를 3회 보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뭐 대선 끝나면 또 제가 성수기예요 펜션이. 그래서 데이트는 아마 6월부터는 독설 데이트를 좀 쉬어야 될 겁니다. 6월부터 한 10월? 한 9월까지 한 4개월 정도 되겠네요. 6월부터 한 9월까지는 낮에 방송을 하는 게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만 나이트를 이제 또 덥고 그러니까 하절기에는 이제 밤에만 나이트를 보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스케줄이 조정이 될 거여서 그때까지는 제가 독설 데이트를 3회 월수금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낮에도 여유 되시는 분들은 독설 데이트와 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뭐 다양한 소식들 또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나이트도 하니까 데이트는 짧고 굵게 딱 2시까지. 그리고 2시가 넘어가면은 어차피 방송 시청률도 떨어져요. 2시부터 매불쇼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매불쇼는 제가 이길 방법이 없어. 일단 다른 방송은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비벼 보겠는데 야 이건 매불쇼는 뭐 답이 없어요. 최국 씨가 요즘 뭐 인기 절정이어가지고 김어준 씨도 살짝 긴장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이어서 2시까지는 무조건 2시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해봐야 뭐 별 볼 일도 없어. 그래서 오늘도 2시까지 독설 데이트 한 50분 정도 전국 현안들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권성동이 기자간담회 하면서 헌재 판결 결과에 승복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도 같이 승복을 하자, 승복 선언을 하자. 뭐 이승복도 아니고 아 이거 복만사님 개그인데. 아 소리가 좀 작으신가요? 소리는 한번 보시고 제가 확인하기로는 뭐 크게 괜찮아서 소리를 더 키우면은 이제 소리가 갈라지거나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그 감미로운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들으실 수 있도록 소리는 약간 지금 낮춰서 하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올려드릴게요. 조금만 제가 더 오디오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작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뭐 너무 크신 분은 좀 줄이시면 되고 작으신 분은 뭐 더 키울 수가 없으니까 소리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감미롭게 들으시라고 마이크도 원래 딱 붙여서 해요. 여기다 딱 대고 막 떠들어댔는데 이러니까 아주 그냥 여러분들 고막이 터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마이크도 조금 거리를 두고 편안하게 모든 면에서 편안하게 시각적으로도 편안하고 청각적으로도 편안하고 편안한 그 컨텐츠 자체가 세니까 전반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좀 부드럽고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리 또 너무 커요? 아 이거 누구 장단에 맞춰야 돼? 누구는 크다 그러고 누구는 작다 그러고 아 그냥 대충 들어요. 너무 크신 분은 좀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 권성동이 이제 승복을 하자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 배경이 뭐냐? 그걸 어제 나이트 시간에 제가 말씀 좀 드렸어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인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인용 이후에 국민의힘이 빤스 부대랑 거리를 두기 위해서 계속 아스팔트에 나가가지고 뭐 탄핵 무효다 이러고 뭐 시위하고 그 아스팔트 빤스 부대랑 몰려다니면서 폭동 일으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정당 해산 당하는 거지. 근데 이제 적절하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방법이 이제 마땅치 않으니까 민주당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게 뭐 같이 승복 선언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다.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선일보도 윤석열 정광훈과
손절을 할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 사설인데 요 사설 내용부터 잠깐 보시도록 하죠. 이게 화면이 약간 잘려서 화면 잘린 것만 조금 조정을 하고 화면이 자료 화면이 약간 잘렸어요. 이것만 조정을 하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사설이 나왔어요. 집회 주최자 유튜버들의 폭력 선동 67명 사상 잊었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자,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그런데 집회 참가자들이 헌재와 법원을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면서 내란 세력 완전 진압을 하자, 악의 무리를 처단하자 등의 극단적인 혐오와 갈등 선동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자는 선동 문구,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 십자군을 자처하는 선원분들이 나돌고 있고, 일부 유튜버들은 헌법재판관에게 변장해서 접근, 몇몇 없애고 분신까지 하겠다. 헌법재판관과 판사, 정치인 등에 대한 온라인 협박글도 넘치고 있고 경찰이 수사 중인 것만 120여 건에 달한다.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한 인사는 헌재가 딴짓하면 한 칼에 날려버리겠다. 빨리 파면해라. 찬성하는 쪽은 팩스 폭탄 수백 통을 보냈다. 탄핵 선고일 당일이 최후의 성전 아마게돈이 될 것이라는 섬뜩한 예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부지법 난입을 뛰어넘는 대규모 폭력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조선일보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기각이 되건 인용이 되건 지금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3월 10일에 박근혜 탄핵 선고일에 벌어졌던 일들을 다시 회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총동원됐는데 폭력 사태를 막지 못했다. 당시 시위대는 헌재를 박살내자며 죽봉과 강목을 휘두르고 경찰과 충돌을 했다. 일부는 버스 차벽을 넘고 차량을 탈출했다. 시위 참가자 4명이 대치 중에 나무에서 대치 중에 떨어진 스피커에 맞아 인파에 눌려 사망을 했고,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때 4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것도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보수 진영에서 이거 자작극을 한 거 아니냐, 당시에 이런 썰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때 4명이나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고, 경찰과 시위대 63명이 부상을 당하는 이런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더 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말로는 승복하겠다고 해놓고 장외 집회를 독려하거나 헌재를 압박 비난하고 있다. 이러고서 어떻게 국민의 승복과 통합을 말할 수 있느냐? 집회 주도 단체와 유튜버들도 극단적인 혐오와 갈등, 폭력을 부추기는 행태를 삼가야 된다.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박근혜 탄핵 때보다 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무책임한 선동을 하는 것인가? 라는 내용의 사설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에서 제가 볼 때는 좀 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때보다 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는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조선일보도 인정을 한 거고, 지금 어제 권성동이 승복 선언을 한 것은 이런 사태를 이제 막아야, 이게 극단적인 폭력 사태로 가면은 조기 대선에서 보수 진영에게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그 역풍을 맞아가지고 대선에서 처참하게 패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50% 이상 앞서는 여론조사들이 속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진짜 이제 어대명이 아니라 이대명이에요.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니라 이미 대통령은 이재명인 분위기다. 뭐 국민의힘에서도 뭐 민주당을 지금 여당 대하듯이 하고 있잖아. 안 그래도 지금 대선에서 뭔가 반전의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운 형국인데 여기에 이제 탄핵 선고 끝나고 윤석열 파면되고 또 빤스 부대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폭동 일으키고 이렇게 되면은 대선은 그냥 하나만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란 정당 해산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내란 정당이 후보를 못 내는 거죠. 그런 법안도 지금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 빤스 부대들이 나와가지고 난장판을 일으키면요. 예,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윤석열이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오히려 이제 그 다수의 뭐 또 사상자, 부상자, 사망자가 속출을 하고, 예, 수백 명, 수천 명이 또 구속을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국민의힘은 진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위헌 정당이 된다. 대선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극우 보수 정당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가 보기에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도 물고 늘어지긴 했어요. 뭐 민주당도 왜 장외 집회를 선동하고 그러느냐 물고 늘어지긴 했지만은 핵심적 메시지는 이거야. 자제해야 된다 지금. 집회 주최자나 유튜버들 지금 자제를 해야 된다. 이게 탄핵 결과에 승복을 안 하고 물리적 충돌로 가버리면은 결국 보수 세력 전체가 공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조선일보 사설만 놓고 보더라도 어제 이제 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권성동도 지금 빠져나와야 돼요. 윤석열, 정광훈이 바지가랑이 붙들고 빤스 부대랑 합세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아우성 치다가는 국민의힘 영원히 지금 정계에서 퇴출당하는 그런 사태까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제 권성동이 승복 선언을 한 건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명분 쌓기다.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그 어벤져스 전략회의라고요. 그 문화일보 기자 출신의 뭐 이현종 씨인가? 이현종 씨하고 그 신지호 하고 이제 뭐 진행하는 보수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그 보수 쪽에서는 이제 상당히 인지도가 있고 시청률이 높은 그런 유튜브 방송입니다. 그쪽이 이제 좀 그나마 맨정신 보수다. 예. 빤스 보수하고 지금 맨정신 보수하고, 그러니까 미친 보수, 맨정신 보수,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합리적 보수는 없어요, 대한민국에. 예, 합리적 보수는 없는 거고, 미친 보수, 맨정신 보수, 이렇게 있는데, 그 어벤져스 전략회의 뭐 보신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그나마 이제 맨정신 보수 쪽에 조금 가까운데요. 거기 그 방송을 제가 좀 봤어요. 어제 뭐라고 분석을 하나 보수 진영에서는 이렇게 봤더니 그 방송도 저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 권성동이 이제는 뭔가 플랜 B로 가야 되는 상황,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복 선언 얘기를 한 거다. 그리고 지금 승복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빤스 부대랑 몰려다니면서 난동을 부리고 폭력 사태에 국민의힘이 가담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더 이상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권성동이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권성동이 그 아스팔트 부대하고는 빤스 부대하고는 일정하게 거리가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탄핵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후 상황에 대해서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조선일보도 지금 윤석열, 전광훈과 손절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거고 조갑재 씨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조선일보 그 사설에 대해서 아니 왜 이재명을 걸고 넘어가냐. 탄핵 승복은 가해자 윤석열의 몫이지 이재명이 계엄 선포를 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양반이 뭐 저 조갑재 씨 정말 싫어했는데 참 대한민국 보수가 얼마나 한심한지 저는 이 조갑재 씨도 이거 맨정신이 아니다. 저 미친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하여튼 미친 자다.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보니까요. 조갑재는 양반이에요. 보수 진영에서 제일 멀쩡한 사람 같아 지금 보니까. 제일 맨정신이야. 제가 볼 때는 광인인데 미친 자인데
보수 진영에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 지금 가장 정상적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지만 하여튼 정신이 그래도 온전한 이런 사람이 지금 조갑제인 거예요. 조갑제가 국민의힘에서는 제일 제정신인 사람이야.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평균적인 정치 의식을 놓고 보면은 저 좀 미친 자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미쳐 있는 상태냐라는 거예요. 조갑제가 좌파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가버렸어. 너무 오른쪽으로 극단적으로 국민의힘이 치우치니까 조갑제가 가만히 있는데, 본인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국민의힘 보수 우파 전체가 극우 쪽으로 이동을 해버리니까요. 가만히 있는 조갑제가 맨정신으로 보이는 아주 뭐 마법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갑제가 너무 한심하니까 이런 글을 썼어요. 조선일보 사설을 보고 본인의 이제 조갑제닷컴 누리집에 이 글을 올렸습니다. 승복은 가해자인 윤석열만 하면 된다. 피해자인 야당과 국민을 끌어들이지 말라. 아까 말씀드린 조선일보 사설, 그건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그 조갑제는 야당은 승복의 주체가 아니다. 1, 2, 3 내란 사태 가해자에 해당하는 윤 대통령과 피해자인 야당이 동일선상에서 승복을 얘기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은 회사의 지배구조를 뒤엎겠다고 깡패를 사내로 불러들인 부사장에 대한 징계 절차와 비슷하다. 왜 피해자인 야당이, 국민이, 회사 사장이 징계 결과에 승복해야 하느냐. 야당과 국민과 회사 사장은 피해자인데 가해자와 동격으로 취급해 같이 승복해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법칙에 위배된다. 이재명이 계엄령을 선포했느냐. 아니 이게 상식이죠. 이게 상식인 거잖아요. 아 제가 뭐 이런 거야. 아니 도둑질을 당했어. 저 이제 뭐 그 회사 부사장이 회사를 뒤집어 엎겠다고 깡패를 불러들인 것에 조갑제 씨는 이제 비유를 했는데, 우리 집에 저는 이제 좀 다르게 더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가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 경찰에 신고를 해갖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 도둑이. 근데 도둑이 나서가지고 야 재판 결과에 피해자인 너도 승복을 해라. 우리 같이 승복 선언하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도둑을 처벌을 해야 되는 문제지. 아니 피해자를 데려다가 너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너도 인정해, 승복해. 아니 왜 승복을 해야 돼? 내가 도둑을 맞아가지고 신고를 해서 도둑이 잡혀갔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윤석열이 법을 어기고 나라를 도둑질하려고 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나라를 도둑질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초법적인 초헌법적인 내란 행위를 통해서 나라를 도둑질해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사건인데, 야당과 국민들은 피해자예요. 특히 이재명 대표는 직접적인 피해자지. 왜? 이재명 대표를 체포해가지고 100년도 앞바다에다가 수장을 하려고 했잖아. 살인미수야 살인미수. 아니 살인 피해를 살해를 당할 뻔했던 사람이 가가지고 재판에 무슨 결과가 나오건 승복을 해라? 그 무죄가 나와도 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조갑제 씨가 이게 상식인 거예요. 조갑제 씨가 무슨 뭐 갑자기 진보적으로 변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좋아져가지고 혹은 민주당이 좋아져서 야 나 이제 국민의힘 싫다, 민주당으로 가야 되겠다. 저 양반이 뭐 살 만큼 사신 분이 이제 와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바꾸겠습니까? 그럴 리도 없고 지금 안 바꾸고 계속 저러고 있는 게 돈도 잘 벌고 하는데 당연히 안 바꾸지. 정치적 입장 이건 좌냐 우냐 문제가 아니에요.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가해자, 민주당과 국민들은 피해자. 이렇게 돼 있는 걸 가해자와 피해자를 그죠? 마치 무슨 분쟁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거야. 승복하자는 얘기는. 피해자가 왜 승복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조갑제 씨는 이건 뭐 이념을 떠나서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는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으므로 명백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를 파면하지 않고 복귀시킨다면 즉 내란 우두머리 피해자가
국군과 경찰을 지휘하고 외교 교육을 책임지게 만드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이므로 자유시민으로 살기 위한 국민 저항권 행사의 요건이 될 것이다. 그런 자위적인 행동도 못하게 하는 승복 강요라면 이는 자연법에도 맞지 않다. 승복은 윤석열만 하면 되는 것이다. 아, 이분이 참 이거 아니 생각보다 이게 멀쩡한 분이 아니라 훌륭한 분이네. 야, 이거 헌법 해석을 탁월하게 했어요 지금. 어? 아, 누가 봐도 윤석열이 헌법을 위반한 게 명백한데, 이런 사람을 복귀시켜가지고 또 계엄 제2차 내란을 시도하도록 헌재가 방치하는 거는 국민들에겐 생존의 위협이 된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요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승복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거 아주 정확한 지적이야. 민주당이 승복할 이유가 없어. 이게 어떻게 승복을 해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헌재가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과 야당의 생명을 위협한 이런 내란 우두머리라는 어마어마한 중범죄자를에게 헌재에서 면죄부를 주고 그자가 다시 대통령직위에 복귀를 해서 군과 경찰을 지휘해서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거를 승복하면은 자유시민으로 사는 걸 포기하는 게 되는 거죠. 자유시민으로 사는 걸 포기하는 게 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국민 저항권 행사의 요건에 부합을 한다. 무슨 정광훈 따위가 국민 저항권 뭐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를 하면서 약을 팔고 있는데 요거는 조갑재 씨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국민 저항권 행사 요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조선일보도 그렇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조선일보 이제 헛소리 한 거지만 왜 뭐 민주당이 거기 가서 왜 승복을 해야 됩니까? 헛소리 한 거지만은 이제 조선일보에서도 탄핵 인용되는 게 이제 거의 이제 기정사실이 돼가고 있다라는 걸 뭐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조갑재 씨도 파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파면이 안 되고 만약 기각이 된다. 그러면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이 된 거다. 자유시민으로 살기를 원하는 국민들은 당연히 저항권을 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진보 단체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대표적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농객 중에 한 명인 조갑재 씨가 보수 진영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지금. 파면해야 된다고. 근데 무슨 기각이니 각하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조갑재 씨도 얘기를 하잖아. 국민 저항권이 성립된다 이거는. 국민이 자신의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수천 명의 국민들이 언제 끌려가가지고 백년도 앞바다에서 꽃게밥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아니 저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은 방송이고 나부랭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끌려가서 죽을 목숨. 어차피 끌려가서 죽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복귀했다. 그럼 어차피 끌려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면죄부를 주고 합법성을 부여한 거예요.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법성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은 또 계엄을 하면 돼. 그럼 계엄을 해가지고 노상원이 수첩에 나오는 대로 계획했던 대로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뭐 등등 야당 정치인들 다 체포하고 유튜버들 체포하고 다 백령도에다 몰아넣고 생화학 무기로 죽이고 수장시키고 독살하고 이런 계획이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 그럼 무조건 죽는 거예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됐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살기 위해서 저항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야. 조갑재 씨 얘기는 그거예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저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죽는데. 죽이겠다고 이미 선언을 한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이거 죄가 아니야 그래서 복귀를 했어. 그럼 죽여도 된다는, 이게 살인면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살인면허가. 그럼 당연히 적어도 윤석열의 살생부에 이름이 나왔던 사람들은 뭐 망명을 하든지 해외로 도망을 가든지 뭐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살기 위해서 저항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지금 조갑재 씨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각이라는 게 저는 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각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내전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 왜? 저 같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 같은 저야 이제 피렘이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다 잡혀 죽는 거 아니야. 자, 오늘 어제 권성동이 뭐 같이 승복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더니 오늘 또 아침부터 헛소리를 합니다. 뭐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민간국가 지정에 이재명 탓한 권영세 친중 반미 국정장악 때문이다. 미국에서 이제 우리를 민간국가로 지정을 했어요. 민간국가는 이제 준적대 국가 이런 상황이 되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중순부터 우리는 이제 민간국가로 지정이 돼가지고 미국과의 관계에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 대표는 위헌국가로 지정된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이 됐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 이게 뭐 할 수 있는 게 또 빨갱이 타령이죠.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간국가로 지정된 것. 그럴 일이 없을 것으로 믿지만 혹시라도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민간국가가 아니라 위헌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들이 정권을 잡아도 야당 탓이에요? 아니 지들이 국정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미국에서 오죽하면 민간국가로 지정을 했겠어.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미리 미국에서 선제적으로 민간국가로 지정을 합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 대한민국이 친중 반미 국가로 갔어 지금? 그리고 민주당에서 뭐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진짜 뭐 할 줄 아는 게 제가 볼 때는 야당 탓, 빨갱이 타령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제 우리가 민간국가로 지정이 된 것이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언급을 했어요. 핵 무장론에 민간국가 지정된 것이다. 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요. 민간국가 지정과 관련해서 인공지능, 원자력, 첨단기술 영역에서 한미협력이 제한될 것이 명백하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자, 국민의힘에서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에 더해 동맹국의 통보나 언질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가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아니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파기를 각오해야 하고 AIEA도 탈퇴해야 한다.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된다. 국민의힘 주요 지도급 의원과 정치인들이 핵무장 운운하고 있는데 불가능한 이야기며 선동적인 허장성세일 뿐이다. 1월에 민간국가 지정된 사실조차 몰랐다라면 완벽한 외교적 참사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뭐 이런 거죠. 두 가지죠. 뭐 이재명 대표 지적이 민간국가로 지정된 원인에 저는 가장 근접한다고 봐요. 물론 이제 핵무장론 자체가 민간국가 그 지정에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계엄과 내란 사태가 민간국가로 지정하는데 결정적인 방아쇠가 된 것은 맞다. 미국에서 안 그래도 뭐 제3세계의 이런 독재국가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과거 박정희나 전두환 시절처럼 그런 군사 독재가 등장을 하게 된다라면은 북한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매우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을 해서 여기에 독재국가를 만들고 그럼 우리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
치하에서 30년 동안 고통을 받은 경험이 있었던 우리 국민들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자고 하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설령 윤석열이 12월 3일 날 내란에 성공을 해서 이재명 대표와 야당 국회의원들 백령도에다 가둬놓고 윤석열이 영구 독재를 하겠다라고, 네? 헌법을 뭐 개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유, 그래, 뭐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야당 대표도 잡혀갔는데, 우리 그냥 조용히 찍소리 말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겠냐고.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국민들이냐고요,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하라고 300만 명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국민들인데,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해가지고, 야, 니네 정치활동 하지 말고 다들 집에 찌그러져 있어. 그럼 다 찌그러져 있을 국민들입니까, 우리가? 다 들고 일어나지. 300만이 아니라 500만, 1000만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윤석열 독재를 끝장내자고 끝까지 싸울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에요. 그 야당 대표들 시민단체 대표들 몇 명 잡아간다고 그래서, 몇 명이 아니라 몇천 명 잡아간다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숨죽인 듯 앉아가지고, 야, 우리 박정희 시절로 돌아가자 이렇게 만세 부르고 있을 국민들이냐고. 우리 국민들이 끝까지 싸우지. 그러면은 내전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계엄을 성공했다고 해도 저는 대한민국은 내전 상황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안 그래도 북한이란 변수, 북한이 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에서 내전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 또 북한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생겨버려서 핵무기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형국이 펼쳐지면은, 여기는 우크라이나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한반도에서 그런 군사적인 불안정성이 생기게 되면은 우크라이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세계의 화약고가 되고, 이게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돼. 북한도 개입하고 러시아도 개입하고 중국도 개입하고. 그럼 한미일 군사동맹인데 미국이나 일본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내전이 터지고, 국내 전국이 불안정해지는 순간 미국도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적으로. 북한이 내려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민간 국가가 아니라, 이건 민간 국가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건 진짜 예민 국가가 되나? 예? 그래서 저는 미국이 한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그 내란 사태, 계엄에 있다고 봅니다. 야, 이거 얘네들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제 큰일 난다. 그래서 미국이 좀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게 이제 큰 이유가 있고, 핵무장론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거리를 딱 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국민의힘 애들은 성조기 들고 빤스만 입고 광화문에서 뛰어당기면서, 그래, 미국하고 지금 한미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예요? 우리가 북한처럼, 아니, 북한이 저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단지 빨갱이라 저러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랑?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니까 미국에서 지금 저걸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지금 수십 년째, 거의 반세기 가깝게, 핵 문제만 놓고 보면 한 반세기 정도 된 거예요. 이제 한 30년, 4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반세기 가깝게 압박을 하고 제재를 하고 또 전쟁을 하니마니 40여 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는 판국인데, 그 우리가 이제 와서 핵무기, 야, 북한도 핵무기 있으니까 우리도 핵 개발하자. 그럼 미국이, 그래, 맞아, 니네 우리 동맹이니까 니네가 핵무기 만들어라, 이럴 것 같냐고. 그러니까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큰 소리만 치는 겁니다. 한심해요, 진짜. 그러고 나서 민주당 때문에 무슨 민간 국가가 됐다라는 분 개수작이나 하고 있고, 나라를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아직도 반성을 몰라 도대체. 저런 소리 해봐야 저걸 믿을 국민들도 없고, 이제 보수 세력들, 아까 조갑재 씨가 같이 그냥 맨정신인 사람들은 보수 인사들조차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최근에 50% 넘는 여론조사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국민의힘이 정광훈이랑 딱 달라붙어갖고 빤스 입고 성조기 흔들면서 광화문에서 뛰어당기고 있으니까, 보수건 진보건 간에 정신이 제대로 박힌 국민들이 볼 때는 저 미친놈들 뭐하나 이렇게 싶은 거야 지금. 저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 계속하고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즉 빤스 부대와 국민의힘이 밀착하면 밀착할수록,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밀착하면 밀착할수록 국민의힘은 내전의 수렁 속으로 더 깊숙이 빨려 들어가고, 결국은 극소수의 한 10% 정도 된다고 봐요. 16%. 한동훈을 지지하는 16%인가? 하여튼 그 반대로 봐도 마찬가지죠. 한 15% 정도의
정신이 완전히 온전치 못한 정금자 정당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빠져나올 생각이 없잖아. 자, 여론조사 한번 보시죠. 예, 지금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하고 여론조사 꽃에서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다자구도에서요. 이건 다자구도입니다. 다자구도에서 46.9%, 김문수 18.1%까지 벌어졌어요. 양자 대결에서 이제 50%가 나오는 거는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다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46.9%, 50%에 육박하는 이런 지지율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양자 구도에서는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자 대결 그래프를 보시면서 일단 다자 대결 그래프를 먼저 좀 보시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자 대결 구도예요. 이재명 대표 46.9%, 김문수 18.1%, 홍준표 6.5%, 한동훈 6.3%, 오세훈 6.2%, 유승민 2.4%. 이거 국민의힘 후보들 다 합쳐도 두 자릿수 이상 차이가 나. 예? 그리고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 보세요. 뭐 이낙연 2.2, 김동연 1.2, 김부겸 0.8, 김경수 0.4. 아유, 김경수 씨는 안 됐네 이거. 지금 일주일 넘게 열흘 가까이 이제 단식을 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대표 미세하지만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국민의힘 후보들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다자구도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50%에 육박하는 이런 지지율이 나온다는 건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양자 대결을 보면은 뭐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 51.7, 김문수 30.7, 20%가 넘게 차이가 나죠. 양자 대결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결국 대선은 49대 51 싸움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의 성향이 웬만해서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30% 정도의 아주 강고한 콘크리트 정금자 지지층이 있고, 그래서 결국 대선 때 뚜껑을 따보면은 중도층은 반반씩 나눠먹게 돼 있고 51대 49 구도가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재명 대표는 51이긴 한데 자 보수 지지층들이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양자 대결에서 50%가 넘었다라는 얘기는 이거 실제 투표율로 보정을 하면요, 그러니까 무응답층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50이라고 30을 합치면 81밖에 안 되잖아. 80 한 2%가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20%는 어디 간 건가? 이분들은 지지층, 무응답층인 거야. 아, 난 지지하고 싶은 사람 없어. 근데 무응답층의 대부분은 국민의힘인 거예요. 지금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할 맛이 안 나는 거지. 그럼 무응답층은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20%는. 그러면 이걸 보정을 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60%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무응답층을 제외를 하면은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60%가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 김문수를 제외하고 그나마 김문수가 30%가 나온 것이고, 나머지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25.6, 홍준표 20.0, 한동훈 18.6. 더블 스코어예요. 더블 스코어. 이거 뭐 대선 해보나 마나 아니에요. 이건 왜 무슨 다른 인물이 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지금 뭐 대선 하나만한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당 지지도도 오늘 보시면은 자 더불어민주당 어제 조금, 지난주에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보수 좀 결집 현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윤석열이 이제 석방이 되면서 보수 결집 현상이 나타났는데 탄핵이 임박해지면서 탄핵 인용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여론조사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44.3, 국민의힘 39.0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자 차기 집권 세력 선호도
그죠?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55.5, 집권 여당에 의한 정권 교체 40.0. 예. 여기 보시면은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 여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론조사 꽃 조사 결과도 좀 함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당 지지도 이건 여론조사 꽃입니다. 아까 보내드린 건 이제 리얼미터고요. 민주당 44.7, 국민의힘 34.4. 이제 전화 면접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고요. 요거는 저기죠. ARS. ARS의 경우 민주당 46.4, 국민의힘 35.1. 그죠? 민주당이 40대 후반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보면 아까 리얼미터에서 뭐 리얼미터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더 높게 나왔는데 정권 교체가 57.8, 정권 연장이 30.7. 정권 교체 여론이 60%에 육박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60%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어느 후보에게 정권 교체 여론조사하고 비슷한 것이긴 한데 어느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느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2.4, 국민의힘 후보가 38.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정권 교체 요건 또 ARS죠. 정권 교체 여론이 62.3%로 정권 교체 여론이 60%가 넘는 이런 결과 나왔고요. 검찰의 항고 포기 잘못됐다. 심우정이 잘못했다가 59.8%가 나왔습니다.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는 적절치 않다. 60%에 육박하는 유권자들이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구속 취소 역시 비슷하죠. 59.2%가 구속 취소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론조사 꽃과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지금 탄핵 심판이 임박해지면 임박해질수록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고 지난주부터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양자 대결에서 여전히 이제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50%를 넘는 이런 여론조사가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세가 완전히 기울어진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스스로 저건 자처한 거다라고 봐요. 빤스 부대 쫓아다니면서 미친 짓 하고 다니니까 정상적인 국민들, 그러니까 30%는 어쩔 수 없어. 제가 그거는 뭐 거의 뭐 상수라고 봐야 된다. 자연적으로 해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드렸는데 대한민국 유권자의 30%는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정치적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하물며 전환기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전환길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전환기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설문을 만들어서 그 여론조사 꽃꽃인가요? 하여튼 사장 남촌동에서 지난주에 여론조사를 했잖아. 전환길과 이재명의 양자 대결을 했는데도 전환길이 16%가 나왔어. 한동훈하고 이재명의 양자 대결보다 한동훈 지지율보다 불과 0.1%밖에 안 낮았어요.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래도 한동훈은 한때 윤석열의 오른팔이었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고 국민의힘 대표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하고 무슨 일개 뭐 스타 강사하고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를 하니까 비슷하게 나와.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전환길이 아니라 최한욱을 넣어도 16%가 나올 거라고. 국민의힘 후보 최한욱,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이상한 사람이 이름이 나와도 그 사람들은 그냥 찍는 거예요. 개새끼를 공천을 해서 대선을 내보내도 한동훈 지지율만큼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답이 없는 거야. 30%는 이분들은 뭐 저기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절대 태도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건 자연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1년에 한 50만 명씩 줄어드는데 50만 명 좀 안 될 거예요. 아무튼 뭐 50만 명 정도 자연사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줄지 않는 한은 이분들은 정치적 입장이 뭐 내란이 아니라 일본에다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30% 지지율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제가 그런 분들을 수없이 봤어요. 제가 어르신들 제 주변에 그런 어르신들 많았어.
지금도 많고 우리 뭐 가족분들도 있고 얘기 들어보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안 해 아예. 아직도 꿈 못 깨시고 명절 때 가족들 모이면은 막 정치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 쓸데없는 일이에요. 하지 마요. 아무리 합리적인 얘기를 해도 그분들은 절대 안 변해. 그냥 놔둬야 돼. 예? 그냥 빨리 그냥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30%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에 미련을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최대치가 70%인데, 그 중에 또 투표 안 하는 사람이 한 20%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50% 이상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거의 끝난 상황으로 봐야 돼요. 예, 거의 끝난 상황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자초반면이 있다. 이제 권성동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조선일보는 진짜 한심한 거고, 걱정이 되는 거고. 이번 대선만 보고 가면 안 돼, 국민의힘은. 제가 뭐 국민의힘을 코칭해 줄 필요는 없지만은,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을 보고 가면 안 돼요. 이번 대선에 못 이겨. 대통령이 탄핵된 선거에서 또 이긴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무리 우리 국민들이 진짜 정금자가 많이 있다고 그래도 30%가 정금자라고 해도 70%는 맨정신이잖아. 제정신이잖아요. 근데 탄핵을 해가지고 내란을 일으키려는 그 정당을 후보가 나왔는데 그걸 또 투표로 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준다고? 과욕도 그런 과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은 포기하는 게 맞다. 이번 대선을 포기한다라는 건 무조건 뭐 이재명이 대통령 되니까 우리 선거 나가지 말자 뭐 이러라는 뜻이 아니라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정상화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화. 그러니까 우리 쟤네가 반성을 하고 있구나. 윤석열이란 미친놈 때문에 잠깐 국민의힘 전체가 이상한 쪽으로 갔구나. 국민의힘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구나. 회생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인식을 유권자들한테 주지 못하면은 당장 다음 지방선거는 어떻게 할 것이고 다음 총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대선은 그렇다 치고 그냥 완전히 30% 빤스 정당화 되는 거예요. 빤스 정당. 그리고 눈앞에 그 30% 지지를 개새끼가 나가도 받는 지지를 뭐하러 그 서로 받겠다고 난리를 치냐고. 물론 이제 대선 후보들이야 그 30%가 지지를 해줘야 대선 후보가 되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길게 보면은 본인 정치를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니고 국민의 힘을 진짜 망가뜨리는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이라도 결별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김어준 씨 오늘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어준 씨가 지금 이번에 좀 제가 볼 땐 좀 긴장을 한 것 같아요. 김어준 씨가. 예. 그동안 이제 그 민주진보 진영 그 스피커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유튜버들이 김어준 그 뉴스공장이나 뭐 그 다스베이다나 이런 데 한번 출연해 보려고 김어준한테 줄 서고 또 김어준은 은근히 그런 거 즐기면서 민주당 정치에 개입을 해가지고 자꾸 자기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말아먹고 그래서 제가 뭐 김어준 씨를 오랫동안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해왔는데 아무도 비판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뭐 그런 역할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몇 년 동안 좀 나름 노력을 해온 게 이 김어준의 이제 스피커 독점 체제 이거를 해체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입장이었어. 스피커가 독점되면은 결국은 이게 특정인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특정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은 결국은 이게 민주주의와 역행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야료와 농간 뭐 이런 짓거리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김어준 씨를 제가 유튜브 하면서 뭐 지속적으로 이제 견제를 해왔는데 뭐 제가 견제한 게 뭐 의미가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지금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 이제 내란 과정에서 최욱 씨가 상당히 부각이 됐어요. 그죠? 매불쇼가 지금 뭐 동접자만 놓고 보더라도 여전히 이제 뉴스공장 동접 수가 압도적으로 많긴 하죠. 뭐 오늘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지금 뭐 평균적으로 한 30만 정도 뉴스공장 동접자 수가 그 정도 나와요. 근데 이제 매불쇼가 많이 따라잡았다고 그래도 매불쇼는 한 20만 정도? 여전히 뭐 10만 정도 차이가 나니까 격차는 아직 큰 편이죠. 근데 반면에 이제 매불쇼 최욱 씨는 떠오르는 별이고 김어준은 지는 애야. 예. 그래서 이 격차는
점점점 제가 볼 때는 좁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 이 진보 유튜브 시장이 진보 스피커 시장이죠. 진보 스피커 시장이 김어준 독점 체제, 김어준 원톱 체제였는데 이제는 투톱 체제로 바뀌었어요. 투톱 체제로 바뀌면서 스피커들도 좀 약간 분화가 되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요. 이제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지. 과거보다는 문재인 정부 시절 때보다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유튜브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우리 시청자들이 메뉴가 다양해지니까 판단도 좀 이렇게 저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거죠. 시청자들의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그래서 김어준 씨 시청률이 시청률이 아니라 영향력이 이제 예전만 못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특히 이번에 이제 최욱 씨가 급격히 이제 떠오르면서 약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최욱이한테 따라잡히겠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좋은 일을 합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도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10억 원을 다 쓰겠다 지금. 그래서 일주일에 2만 명씩 지금 여론조사를 돌리겠다. 2만 명씩. 그래서 이제 2번 여론조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난주에 나왔던 이제 여론조사인데, 그때는 이제 3,000개였는데, 오늘은 15,000명 지금 여론조사를 돌렸죠? 그래서 주중에, 다가올 대선을 위해서 그동안 여론조사꽃 멤버십 회원을 허투루 안 쓰고 10억 원을 제껴놨는데, 앞으로 3,000 샘플 이상 매주 돌리겠다. 조사실을 공사에 들어갔다. 더 키워서 5,000명을 조사하겠다. 그래서 주중에 전화 면접 5,000명, ARS 15,000명 해서 2만 명씩 10억 원을 쓰는 이런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아주 저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어준 씨에 대한 그 개인적인 평가를 떠나서 진짜 한 ARS를 15,000개 정도 샘플을 돌리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저건 정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이나 민주당에서 판세 분석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 돈도 아니야 사실은, 그죠, 시청자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만든 10억 원을 이번 대선 때 이제 다 쏟아붓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투자를 해야지 본인도. 그래서 앞으로는 좀 여론조사꽃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를 우리가 좀 유익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만 봐라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15,000개, 5,000개, 전화 면접 한 5,000개 정도 돌리는 거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지지율, 그러니까 출구조사하는 것하고 거의 유사한 여론조사 값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여론조사 곳에서 이제 이런 여론조사를 돌려주면은 지금 아마 월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2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도 이제 제 말이 맞은 거야. 제가 좀 잘난 척을 좀 하자면은 독점 체제가 깨졌잖아요. 김어준 씨가 이전에도 돈 많이 벌었지. 근데 저런데 돈 썼습니까? 잘 안 썼지. 본인 하여튼 본인을 위한 이런 데만 썼지, 공적인 목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게 그닥 많지는 않잖아요. 돈 땡기느냐고 바빴지. 근데 이제 최욱이라는 경쟁자가 등장하니까 이거 최욱을 이겨야 되잖아 어쨌건.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 체제로 되는 것이 진보 유튜브가 좀 더 건강해지는데 저는 이제 유익해질 것이다. 그래서 김어준 독점 체제가 이제 깨지고 최욱과 김어준의 투톱 체제가 된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자산이 많아진 거야. 우리 진보 진영이 쓸 수 있는 무기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이 여론조사를 하니까 이제 김어준뿐만 아니라 또 서울의 소리도 하죠. 서울의 소리도 아주 재밌는 여론조사 계속 발표를 하던데 서울의 소리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장 남천동 이런 데서도 하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진보 유튜버들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 이럴수록 진보 유튜버들의 수준이 올라가면은 민주당의 자산이 그만큼 커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주 진보 시민들의 자산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편식하지 마시고, 여전히 보면은 이제 유튜브 채널도 편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대형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저같이 작은 채널들도 또 다양한 목소리를 전해드리니까 여러 채널들을 다 골고루 드시면서 정치에 대한 식견과 안목을 높여가시면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예, 민주당이나 예,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도 저는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독설 데이트, 예, 여러분 오늘 화면 좋죠? 예, 오늘 또 밤 이제 매일매일 제가 옷을 갈아입듯이 예, 스튜디오도 예, 계속 변화를 주면서 방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설 라이트 시간에도 기대를 해주세요. 예, 또 어떤 예, 화면이 나오게 될지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 만한 게 지금 쫙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저야 뭐 김어준 씨야 10억 빡 쏴가지고 여론조사 15,000개씩 돌리고 이럴 수 있지만은 제가 뭐 10억 쏠 형편은 안 되고 저는 하여튼 뭐 100만 원, 150만 원 빡 쏴가지고 배경 화면이라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방송 보내드리도록 저도 제 나름대로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설 데이트는 여기까지고요. 예, 저는 10시 30분 독설 라이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ice to live 르네상스 뮤직 볼케이노 볼까 유후줄리 서쪽은 날이 들게 그저 줄리었네 Nice to live 춘장에 비즈니스 영화 그 엄마의 크다 10원짜리 한잔 피해 줄리었네 Nice truly 공모를 꿈꾸는 여기 멧돼지도 웃지 웃어 웃다가 옆구리 터지는 마가 줄리언니 랩세 hey 줄리 Nice 줄리